안녕하세요. 일일수 야생화를 전문으로 하는 WWW입니다. 이제는 추위가 조금 지나간 것 같거든요. 강추위는 지나가고 이제부터는 저희도 추위가 좀 약해져서 이제부터 물건들이 대량으로 막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나눠보기로 했던 주제는 접시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겹접시꽃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8종이 들어옵니다. 와,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겹접 씻고 8종을 취급하는 데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도 8종을 구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8종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겹접 씻고 8종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저희가 5종이라고 저희가 자막에 나가는데 5종이 아니고 8종입니다. 8종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렇게 보이기로 해서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8종이 총 들어오는데, 흰색, 노란색, 핑크색, 사모아색, 바이올렛색, 살몬 핑크색, 자주색, 혼합색 이렇게 해서 총 8종이 들어오거든요. 8종이 들어오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만약에 겹접시꽃을 원하시면 원하시는 품종들 다 이렇게 구매하실 수 있어서 아마 좋은 그 겹접시꽃 맛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겹접시꽃이 어떤 꽃인지 사실 생소해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접시꽃이라고 해서 이렇게 쑥 올라오면서 헛것으로 피는 접시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꽃도 굉장히 매력 있는 꽃인데, 겹접시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매력이 넘치는 꽃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꼭 한번 선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작년에는 겹접시꽃이 개화주가 들어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개화주를 이렇게 직접 들어오게 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겹접시꽃의 특징이 있죠. 굉장히 화려한 꽃이라는 것. 그 색깔이 여러 가지 색이 있어서 색 자체를 이렇게 섞어주면 굉장히 화려하고, 한 가지 색 하나만 이렇게 심어놔도 존재감 있을 정도로 1.5m에서 뭐 거의 뭐 2m까지도 크니까, 키가 크니까, 그러면 직립성으로 이렇게 크잖아요. 꽃이 직립성으로 크다 보니까 직립성이 이렇게 달려 있고, 개화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개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여름서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꽃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좋은 게 있죠. 병충해에도 강해요. 병충해에도 강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말 키우기 쉽고 여름에도 강한 꽃이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좋은 꽃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여름을 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름꽃, 가을꽃들이 그나마 여름이 강합니다. 여름에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꽃들이 가을꽃이고, 키가 큰 애들이 또 여름에도 잘 버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겹접시꽃 같은 경우 여름 버티는 거 문제가 없는데, 겹접시꽃은 특별한 병충해도 없어요. 병충해도 없는데 간혹가다 이제 녹병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녹병이라는 게 생기는데, 녹병 같은 경우 뭐 녹병이 어떤 병이냐면, 약간 우리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가지나 입에 이렇게 보면 쇠 녹이 드는 듯한 모습이 드는 그런 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이 녹병이라고 하는데, 녹병 같은 경우 사실 예방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방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예방을 하면 좋냐면, 우리 베이킹 파우더 있잖아요. 베이킹 파우더 한 스푼에 물 1리터를 섞어서 스프레이에 이렇게 해서 뿌려주면 사실 식물 생육에도 굉장히 좋고 친환경적이라서, 그리고 녹병 예방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녹병을 예방하는 것, 아마 베이킹 소다하고 물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식으로 한 5월 장마 전, 장마 후 이렇게 해주시면 녹병 예방에도 굉장히 좋고요. 녹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환풍이 잘 되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면 좋고, 물을 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입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입이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통풍이 잘 안 되면 그 입이 오래 물이 젖어 있잖아요. 오래 물이 젖어 있고 해가 내리쬐게 되면 직사광선으로 강렬하게 내리쬐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녹병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물을 줄 때는 뿌리 쪽에 물을 주시면 돼요. 뿌리 쪽에 물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게 해주면 녹병이 예방이 됩니다. 어느 정도 예방이 되는 병이라서 그렇게 해서 예방이 되는데, 베이킹 파우더하고 물을 섞은 스프레이로 섞어서 이렇게 뿌려주면, 사실 접시꽃만 그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식물들 뿌려주면 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웬만한 살균의 효과가 있고 살충도 약간 효과가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 있으면 베이킹 파우더하고 물을 이용한 친환경으로 해서 살균을 해주시면
녹병 예방에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녹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사실 그 잎들을 따버리고 그 멀리해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농약사에 가서 약을 사서 쳐도 좋고요. 그렇지만 좋은 건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꼭 5월달 장마 전, 장마 후로는 베이킹 파우더와 물을 섞어서 한번 뿌려주시면 모든 식물에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접시뿐만 아니라.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 정말 이쁜 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겹접식꽃을 심을 때 식재 위치는 어디다 심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식재 위치 같은 경우는 좀 뒤쪽에 심어주세요. 키가 큽니다. 야생화 중에서는 아마 제일 크다고 해야 될 정도로 키가 큰 야생화라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뒤쪽에 심어주시면 뒤쪽에서 이렇게 나중에 솟아올라서 거기서 꽃이 피는데 정말 화려하게 꽃이 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색상들이 5종에서 8종으로 늘었거든요. 5종에서 8종으로 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색은 흰색, 그 다음에 살몬 핑크, 그 다음에 마룬이라고 해서 자주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혼합색이 있었어요. 혼합색이 있었는데 지금 추가된 게 핑크, 노랑, 샤모와 바이올렛이 추가됐거든요. 샤모아?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작업도 지금 아마 그 5종이 올라가 있을 건데 추가로 해서 8종으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볼 거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겹접식꽃의 매력이 있죠. 정말 클래식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 키가 크고 화려한 꽃이다 보니까 정원에서 굉장히 풍성한 느낌을 주는 클래식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또 향기가 좋아요. 향기가 좋다 보니까 벌과 나비가 날아들어요. 사실은 벌과 나비가 들어서 내 정원에서 이제 생태계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향기가 좋은 꽃이 있다 보니까 생태계를 풍성하게 해주고 담장 주변이라든지 담장 주변에 이런 걸 세우면 담이 사실은 좀 낮잖아요. 그래도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담보다도 더 높이 올라오는 꽃이라서 정말 연출하기도 굉장히 좋은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겹접식꽃 정말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건강하게 키우시면 정말 화려한 꽃이 될 것 같고 웬만한 나무보다도 더 멋있는 꽃이고 번식 방법은 어떤 식으로 번식을 하시냐면 사실은 이 겹접식꽃 같은 경우는 씨앗이 떨어져서 번식이 되는데 씨앗 같은 경우가 이게 왜 개화주라고 하냐면 작년에 미리 심어 놓은 거예요. 작년에 미리 심어 놓지 않고 올해 심으면 올해 개화가 안 되거든요. 올해 개화가 안 돼서 2년 만에 꽃이 피는 꽃이라서 작년에 심어서 겨울을 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귀한 꽃이고 시중에서 좀 구하기가 힘든 꽃 중에 하나가 겹접식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겹접식꽃의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쯤 정원에 옮겨 심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네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겹접식꽃은 예약을 받는데 3월 3일까지밖에 예약을 못 받아요. 아마 겹접식꽃 같은 경우는 조기 품절이 돼버려서 3월 3일 날은 저희가 예약 발송을 해서 플로마크스 그런 것처럼 예약 발송해서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월 17일 날 안 돼. 그럼 저희가 사실 그때까지는 아마 저희 매장에 와서 다 이제 손님들이 가져가 버리고 이거 예약된 거라고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3월 3일까지는 제가 지켜드릴 수가 있는데 3월 3일 이후로는 장담은 못해요. 3월 3일 이후로는 장담은 못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죄송하지만 3월 3일까지만 저희가 예약 발송을 받습니다. 3월 3일 이후로는 예약 발송이 안 되는데 드릴 수가 없네요. 이걸 3월 3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서 이제 좀 보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땅이 녹은 다음에 심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있었으면 이렇게 순이 잘 안 나와요. 순이 안 나오는데 얘들은 이렇게 순이 올라와 있잖아요. 순이 올라와 있어서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심었을 때 지금 심으면 밤에 온도가 0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순들이 홍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보관하셔야 되는데 보관하고 나서 땅에 심을 때는 땅이 완전히 녹은 다음에 땅의 온도가 살짝 영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3월 10일 전후로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3월 말 정도 심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사실 근데 기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온을 좀 땡겨줄 수는 있는데 안전한 건 땅이 완전히 해동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접시꽃을
우리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가정에서 건강하게 보시려면 땅이 완전히 해동된 다음에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예약하면 되는 거죠? 예약 문자를? 예, 예, 지금 뭐 예약 문자 날려주시면 네. 저희 업무용폰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010 6640 6640-5993입니다. 개인용 폰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누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걸 업무용 폰으로만 이렇게 소합을 하다 보니까 꼭 업무용 폰으로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신 게 물과 베이킹 파우더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그랬는데 물 1리터에 베이킹 파우더는 한 스푼, 큰 수저를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타서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친환경 살균제 그리고 약하지만 살충제 개념도 있다라는 것 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 정원에 뿌려주면 사실 식물 잎도 좋아지고 잎도 훨씬 더 건강해지고 윤기가 나고 건강한 정원이 돼요.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와 물은 친환경 그 농약이다 생각하시고 친환경 살충제 살균제라 생각하시고 한번 상비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식용으로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 재료이기도 하니까 우리 식물들한테 건강하니까 해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올해 꽃 볼 수 있는 네, 올해 꽃 볼 수 있는 개화주입니다. 지금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건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잎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꽃을 볼 수 있는 개화주여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꽃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꽃도 진짜 이쁘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겹겹이꽃은 정말 괜찮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꽃이라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아마 올해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겹겹이꽃 원하시면 W농원에서 W가든센터에서 예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받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도 배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하면 지금 바로 보내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겹접시꽃 2년생인데 꽃핀 접시꽃은 죽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년에 못 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에 또 씨앗이 떨어져서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씨앗을 작년에 심으면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겹접시꽃이 꽃이 피고 나서 씨앗이 맺혀요. 씨앗이 맺혀서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는데 그럼 씨앗이 여기저기 날려서 막 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겹접시꽃 같은 경우는 씨앗이 막 날리는 그런 품종이 아니고 씨앗이 그 자리에 떨어져요. 그 자리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핍니다. 왜 그 자리에 떨어지냐면 겹접시꽃 같은 경우는 직립성이 강해요. 이렇게 막 가지가 이렇게 날개를 벌리고 이러지 않고 쭉 이렇게 대가 올라가면 그 대에서 이렇게 막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씨앗이 여기저기 날리지 않고 그 자리에 떨어져 다시 올라오니까 월동이 되는 것처럼 뿌리가 월동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뿌리는 죽는다고 보시고 거기서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올라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매년 볼 수 있는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번식 방법은 씨앗으로 번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삽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생이 돼야 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뭐 분주라든가 이런 방법도 괜찮긴 하지만 씨앗으로 번식이 되니까 씨앗을 그 전에 떨어뜨려야 되는데 씨앗 가격도 사실은 상당히 비싼 그 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씨앗으로 하게 되면 저희도 사실은 이게 씨앗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려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씨앗으로 하다 보면 실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최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씨앗들이 약간 섞일 수가 있어요. 그게 원예학적으로는 한 10% 정도는 5%에서 10% 정도는 다른 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색이 나오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꽃을 이쁘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저희가 꽃이 핀 상태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겹접시꽃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릴 식물은 에리카입니다. 에리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좀 생소한 식물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식물은 아닌데 에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도 좀 이렇게 피거든요. 꽃이 피는데 꽃이 언제 피냐라고 하면은 에리카 같은 경우는 11월 말부터 이렇게 꽃대가 잡히기 시작해서 봄까지
그래서 겨울에도 이렇게 꽃대가 잡혀 있어요. 상록이에요. 겨울에 이렇게 상록으로 있다가 꽃이 이렇게 초봄부터 시작해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꽃대가 맺히는 건, 빨갛게 맺히는 건, 하얗게 맺히는 건 11월부터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도 꽃이 이제 다 없어질 때잖아요. 꽃이 다 없어질 때, 11월, 12월이면 꽃이 없을 때인데, 얘는 그때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꽃대가 올라와서 봄부터 보면 초봄에 꽃이 피죠. 꽃이 피는데 정말 유럽에서도 이 에리카가 피어 있는 걸 보면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정원에서 품격을 굉장히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에리카 같은 경우를 유럽에서 많이 보시고, 아, 에리카 너무 이쁘다, 너무 품격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한성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내한성 온도가 영하 18도에서 한 영하 20도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내한성이 좀 약하니까 그 좀 약간 덮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남부지방하고 대전 이남지방 같은 경우는 에리카를 충분히 영하 18도 정도면은 보온하지 않고도 키울 수가 있고, 중부지방에서도 키우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라고 하면 북서풍을 막아주는 곳에서, 북서풍을 막아주는 양지 바른 곳에서 키우시면 월동이 가능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부 이부 지방에서는 내가 너무 좋은데 너무 키워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북서풍을 막아주는 양지 바른 곳에서 도전해 보셔도 충분히 월동은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전해서 심고 있는데 북서풍 막아주는 양지 바른 곳에서 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도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에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귀한 꽃이다 보니까 번식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에리카 번식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리카 번식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가 뭐냐면 씨앗으로도 되고 삽목으로도 되고 분주로도 되는 그런 형태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그 뿌리를 나누면 되거든요. 뿌리를 나눠서 심기도 하고, 삽목으로도 되고, 삽목도 한 10cm 정도, 10cm 정도 이렇게 해서 그 10cm 정도 해서 심으시면 뿌리가 한 달 정도 지나면 뿌리가 돌아요. 뿌리가 돌아서 그걸 좀 더 완벽하게 돈 다음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제 정식을 하시면 괜찮은 그런 번식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번식을 할 수가 있죠. 씨앗으로 번식이 가능하고, 분주로도 가능하고, 삽목으로도 가능한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리카 같은 경우는 지금 흰색과 레드가 있는데, 레드가 사실은 약간 진한 핑크로 펴요. 진한 핑크로 피는 곳이어서 레드라고 해서 완전히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간 진한 핑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레드 두 가지 품종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원하시는 품종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에리카 같은 경우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된 품종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에리카 특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척박한 잘 크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 식물인데 척박한 땅에서 잘 크면 문제가, 그러면은 물이 많은 부분에서는 잘 안 크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리카가 여름에 죽는 이유가 뭐냐면 물 빠짐이 안 되는 데서 이렇게 심어 놓고 키우다 보면 뿌리가 이렇게 그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녹아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에리카를 심을 때는 땅을 이렇게 파잖아요. 땅을 판 다음에 배수가 잘 되게끔 모래라든가 펄라이트를 약간 섞어서 심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땅에 심어주시면 좋고,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거든요. 에리카 같은 경우는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인데 너무 강한 여름에 직사광선을 또 싫어해요. 그럼 햇볕을 강하고 직사광선을 싫어하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름 나는 게 약간 크리스마스 로즈랑 비슷하네. 그럼 식재 위치가 맞습니다. 화렵수 밑에 심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자체는 50cm 정도밖에 안 크기 때문에 화렵수 밑에 심어주시면 여름에는 그늘이 져서 에리카가 건강하게 클 수가 있고, 겨울에는 화렵수 잎들이 떨어지잖아요. 화렵수 잎들이 떨어지면 햇볕을 다이렉트로 받아서 또 건강하게 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토양에는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식물이에요. 땅에는 잘 맞는 게 뭐냐면 산성을 좋아하고 척박한 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심으시면 좋은데 꼭
식재하실 때 둔덕을 좀 높게 쌓아주세요. 둔덕을 아무리 배수가 잘 되는 이렇게 마사와 펄라이트를 섞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름에는 우리나라가 워낙 그 장마가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약간 둔덕을 높게 쌓아서 심어주시면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훨씬 건강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에리카를 심을 때는 다른 식물보다 둔덕은 약간 높게, 그리고 식재 위치는 화렵수 위치라든가 여름에 한여름에 약간의 반양지 반음지처럼 약간의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곳, 그것에 심어주시면 정말 물을 관리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척박한탕에서 잘 자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잘 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에리카를 표현할 때 그 해에 마지막으로 피는 꽃, 아하. 그리고 처음으로 보는 꽃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시작과 끝이네요. 그렇죠. 에리카 같은 경우는 시작과 끝인 게 아직은 꽃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피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11월이면 꽃이 없는데 먼저 가장 나중에 꽃대가 맺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봤을 땐 좀 생소한 꽃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꽃들은 다 저 지고 없을 때 그때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핀다고? 그 말이 맞아? 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 정원에서 처음과 끝을 볼 수 있는 꽃이고, 지금은 어려서 이렇게 꽃대가 너무 다글다글해서 많아서 매력을 많이 못 느끼지만 정말 이렇게 한 30cm만 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유럽에 와서 봤는데 너무 우아하고 품격 있는 꽃이더라, 정말 아름다운 꽃이더라라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키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키우는 방법 꼭 기억해 주십시오. 화렵수 밑에서 약간 둔덕을 높게 해서 배수가 잘 되게 심어 주시면 건강하게 에리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리카 꼭 건강하게 키우시길 바랄게요. 화분에다 키우면 멋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화분에 키우면 멋지고요. 개화 기간은 어떻게 되죠? 라고 했는데, 에리카 같은 경우는 11월부터 초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개화 기간이 4, 5, 5개월로 잡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꽃대가 잡힌 상태에서 한 2개월 넘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꽃대가 잡힌 상태에서 2개월 넘게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핀 상태에서 또 1개월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꽃이 굉장히 오래 가는 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꽃대가 아름다운 꽃, 꽃이 오래 가는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리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마당이 없어서 화분에서 키워합니다. 화분에서 키우기 좋은 곳도 알려주세요. 화분에서 키울 때는, 이게 실내에서 키울 때는 약간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서 햇볕을 받는 거 베란다에서 놓으시고 여름에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에만 너무 직사광선 받지 않도록 약간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서 그늘을 좀 들어오게 하면 그때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햇볕 잘 드는 곳에서 키우시면 에리카 같은 경우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통풍도 잘 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 에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에리카 같은 경우는 산성 좋아합니다. 약산성 좋아하고 너무 물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약간 척박하게 키워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하는 에리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소개시켜 드릴 게 작약이거든요. 작약인데 이제 작약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품종 중에 하나가 가을에 심는 작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약 중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금방 품절이 되어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접하지 못했던 품종이 있었죠. 셀러브레이트라는 품종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촉수가 5촉 이상으로 들어왔어요. 5촉 이상으로 들어왔는데 자료화면 살짝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살짝 띄워주시면 촉수가 5촉 이상이다 보니까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예, 5촉 이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촉수가 건강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화분에 들어있는 게 5촉 이상이 올라온다고. 근데 5촉 이상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도 작약이 지금 15종이 있죠. 15종이 판매되고 있고, 지금 이 5촉 같은 경우는 이제 촉수가 굉장히 좋고 건강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품종, 종생분, 셀러브레이트, 스노우피크라고 해서 흰색, 이 세 가지가 들어오고, 코랄 선셋과 레드참은 가격은 2만 원대인데 제 두 가지 품종은 3촉 이상입니다. 두 가지 품종은 3촉 이상인데 워낙 인기가 있어서 지난번에 품절이 돼서 다시 재입고돼서 판매되는 것들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약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강하죠. 워낙 강인한 식물이라서 번식 방법 같은 경우도 분주를 통해서 계속 번식하면 훨씬 좋은데 해마다 분주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해마다 분주하시면 얘들 또 힘들고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 키운 다음에 분주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많이 늘리기 위해서 난 빨리 늘릴 거야 해가지고 막 1년마다 분주하려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한 2년 정도 키우면 이제 거기서 이제 건강한 뿌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한 세 덩어리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또 심어 놓으면 그 건강하게 또 이렇게 순이 올라오고 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주하는 시기는 언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주는 가을에 하면 좋습니다. 작약 같은 경우는 늦가을 정도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잎이 진 다음에 그때 분주를 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약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베스트셀러인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이 목당과 작약은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항상 모든 상품들을 다 소개시켜 드리진 않지만 목단 작약도 W 가든 센터가 품종이 없을까요? 목당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한 23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23가지 품종이 있고, 작약은 아까 15가지라고 했는데 사실 더 있죠. 더 되죠. 한 18가지 정도 품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품종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 항상 만나뵈려고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원하시는 품종 찾다 못 찾으면 W가든에서 찾으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약도 우리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데 작약은 저희가 방송을 지난번에 해서 어떻게 키우면 건강하게 잘 키우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작약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목단하고는 약간 다르죠. 목단 같은 경우는 그 비료를 줄 때 알칼리성 비료를 주잖아요. 목단 같은 경우는 알칼리성 비료를 줘야 중성에서 잘 크니까 알칼리성 비료를 주는데 그러면은 작약도 알칼리성 비료를 줘야 돼라고 하시는데 작약은 굳이 안 주셔도 워낙 건강하게 잘 큽니다. 목단 같은 경우는 그 알칼리성 비료를 주는 게 좋고 그래서 석회 비료라고 하는 것들을 주시면 좋죠. 그래서 석회 비료를 올려주셔서 토양을 약간 중성화 시켜주면 목단 같은 경우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클 수가 있고 작약은 굳이 그걸 안 해줘도 워낙 강인하기 때문에 잘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작약 같은 경우는 건강하게 잘 클 수 있으니까 굳이 석회비를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한 작약 키우시면 될 것 같고 번식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고 우리 구독자님들 정원에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야 되는데 작약도 마찬가지로 목단하고 성질은 비슷하잖아요. 작약도 목단하고 성질은 비슷한데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안 돼요. 목단도 사실은 목단 죽는 첫 번째 이유가 과습으로 많이 죽거든요. 과습으로 많이 죽듯이 작약도 과습은 싫어합니다. 오히려 물 없는 게 더 좋아해요. 물은 안 줘도 되는데 막 땅이 5cm가 파도 5cm까지 팠는데도 말라 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죽기 때문에 목단과 작약은 약간 무심하게 키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너무 과도한 사랑을 주시면 목단과 작약은 과도한 사랑과 애정을 주시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시크하게 그냥 너 건강하게 잘 크잖아. 너 내가 신경 안 쓸게 해도 잘 크고 건강한 식물들이니까 목단과 작약은 그렇게 키워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뭐 아까 소개드렸던 접시꽃도 마찬가지고요. 접시꽃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물을 많이 주시면 아까 말했죠. 녹병도 생길 수 있고 입에다 주시면 녹병도 생길 수 있으니까 물은 아래에다 줘야 되고 그 너무 과도한 물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정원에서 식물들을 키울 때 저희가 딱 보면 식물이 죽었어요라고 하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과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물을 주면 사실 모든 식물들이 더 싫어합니다. 사람도 요즘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많이 먹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식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식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식물들도 너무 많은 걸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그리고 약간 부족한 듯이 주는 게 오히려 식물들도 더 건강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만나서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는 첫 번째 상품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올 들어서 첫 번째 상품을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 다음에도 계속 좋은 상품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야생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까지 계속 괜찮고 좋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많은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난번에 보내주신 작약 튼튼하고 또 좋대. 주셨는데 지난번 보내주신 작약 튼튼하고 촉도 크고
포장도 꼼꼼히 비앙토 넣어주셔서 지금 베란다에서 봄이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글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모종을 보내는 W 농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물건 선별해서 보낼 수 있는 W 농원 W 가든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받은 물건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 있으면 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좋은 물건으로 교체도 해드리고 다시 하나 발송도 해드리니까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었는데 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용하지는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W 농원 W 가든센터의 왕가든이었습니다.